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미식 축구 NFL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학에서 시작된 NFL은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기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젊은 커미셔너의 획기적인 발상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리그가 됐습니다. 하지만 NFL은 미국에서만 인기가 높은 경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화를 추구하는 리그들이 관심 있게 봐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NFL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리그들 간 경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철저한 상업화를 추구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운영하는지, 그리고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과 논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FL이 미국인들이 자부심이자 자랑거리라고 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식 축구의 등장입니다. 미식 축구 경기는 미국의 대학 스포츠에서 시작했습니다. 1869년에 최초의 미식 축구 경기가 러커스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 간 열렸습니다. 당시에는 경기 룰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축구 경기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또 1874년에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과 캐나다 맥길 대학 간의 경기를 앞두고 서로 다른 경기 규칙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은 하버드 대학이 주장한 축구 중심의 룰로, 또 후반전은 맥길 대학이 주장한 럭비 중심의 룰에 따라 경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876년에 미국 대학 간 풋볼협회, IFA라고 하죠. IFA를 결성해서 미식 축구 경기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럭비 경기 스크럼을 스크럼 라인으로 바꾸고, 공을 소유한 팀에게 공격권을 부여하고, 공격과 수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미식 축구의 독자적인 룰을 만들었습니다. 미식 축구만의 독자적인 규칙은 미국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럭비 경기를 제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1905년에 미국에서 대학들 간 미식 축구 경기 도중에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18명이 사망하고 15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루즈벨트 정부는 경기장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을 준수하고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후 13개 대학이 모여서 미국 대학 스포츠 협회를 결성하고 경기장에서 규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폭력을 근절시키는 등 강력하게 시행했습니다. 그 후에 NCAA로 이름을 바꿔서 현재 미국 대학의 모든 스포츠를 관리합니다. 우리말로는 전미 대학 스포츠 협회라고 합니다. 이 미식 축구는 미국에서 시작된 경기로 다양한 전략과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팀 스포츠 경기입니다. 경기 방식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축구공을 들고 죽어라고 뛰든가 발로 차서 상대팀의 골문에다 가져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미식 축구는 축구나 럭비와 달리 포지션이 전문화되어 있고 공격과 수비에 대한 구분이 뚜렷합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풋볼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미국 대학에서 미식 축구 경기 인기가 높은 것은 대학 간 미식 축구 경기가 NFL보다 먼저 시작되었고 또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 간 경기와 프로 경기가 겹치지 않게 일정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미식 축구 경기의 경우 고등학교는 금요일, 대학은 토요일, NFL은 일요일에 열립니다. 미국에서 클럽간 처음으로 열린 미식 축구 경기는 1892년에 엘러게니 스포츠 협회와 피츠버그 스포츠 클럽 간의 경기였습니다. 그 후 클럽 간 경기가 점차 과열되면서 선수들이 연봉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부 클럽에서는 대학 선수들을 불법으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1918년에 11개의 미식 축구 클럽들이 모여서 미국 프로 풋볼 협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러다가 1922년에 NFL, 내셔널 풋볼 리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NFL에서는 지역 연고지를 지정하고 팀을 지역별로 할당했습니다.
1950년대까지 NFL 팀들의 연고지는 주로 동부와 중부의 공업도시 지역이었습니다. 초기에는 NFL의 새로운 팀의 리그 진입을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팀들은 NFL 소속 선수들만 채용하게 했습니다. 다른 미식 축구 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를 채용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NFL의 경기장 관중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NFL의 인기와 수입은 MLB나 경마, 복싱보다도 못했다고 합니다. 또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한 전략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리그 간 치열한 경쟁과 생존입니다. NFL도 MLB와 마찬가지로 동일 종목의 리그들과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수많은 리그들이 등장했다가 자금난, 미숙한 운영 등으로 파산되거나 통합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46년에 AAFC가 출범했습니다. 동부와 서부에 각각 4팀을 두고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를 채용했습니다. 돈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NFL과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팀 간의 경기력 격차가 너무 크게 나고 양질의 경기를 보여주지 못해서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을 제대로 유치하지 못했고 자금난 등으로 1949년에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AAFC 소속의 LA 램즈, 샌프란시스코 49어스,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볼티모어 콜츠 등은 NFL에 통합되었습니다. 둘째, 1959년에는 아메리칸 풋볼 리그 AFL이 출범했습니다. AFL에서는 NFL의 철저한 연고지로 팀을 유치할 수 없는 남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출발했습니다. 1960년 9월에 보스턴 패트리어트, 버팔로 빌스, 텍사스 댈러스 등 8개 팀으로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팀들 간 전력 격차가 크게 나고 미숙한 운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65년에 MBC 방송사와 3,600만 달러의 TV 중계 방송 계약을 하면서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를 채용하고 팀을 늘리면서 경쟁력을 강화해서 NFL과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그러면서 1967년부터 AFL과 NFL은 리그의 우승팀들 간 챔피언십 경기를 했습니다. 이를 AFL, NFL 월드 챔피언십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기가 나중에 미국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슈퍼볼 대회가 됩니다. 셋째, 1974년에는 월드 풋볼 리그가 출범했습니다. 당시 NFL 선수들의 연봉은 북미 메이저리그 중에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수 연봉을 억제하는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수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WFL은 NFL보다 높은 연봉을 주는 조건으로 NFL에서 약 60여 명의 선수를 채용했습니다. 정규 시즌도 NFL을 14경기보다 많은 20경기를 하고 7월 10일에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두 경기까지는 관중이 10만 명이 넘는 등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장료가 지나치게 저렴했고 무료로 입장한 관중이 3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없어서 일부 구단들은 자금난으로 연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관중 부족, 자금난 등으로 1975년 10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넷째, 2001년에는 8개 팀을 중심으로 엑스풋볼 리그, XFL이 출범했습니다. 이 XFL에서는 NFL보다 공격적인 규칙을 도입하고 여름에도 경기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당시에 그 리그 개막전을 MBC에서 중계방송했는데 시청률이 10.3%에 달하는 등 초반에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1년 후에 시청률이 2.6%로 떨어지자 XFL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를 주관했던 MBC 등은 수천만 달러의 손해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다섯째, 2009년 10월에는 유나이티드 풋볼 리그가 출범했습니다. 이 UFL은 처음에 4팀으로 출범했는데
주로 NFL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을 채용했습니다. 2010년에는 5개 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UFL은 애초부터 NFL과는 경쟁이 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2년에 NFL이 노사분기로 리그전이 지연되면서 UFL이 대안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단주들 간 잦은 마찰, 또 구단주들이 대출금 미상환, 자금난 등으로 2012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개의 미식 축구 리그들이 출범했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동일 종목에서도 여러 개의 프로스포츠 리그가 등장해서 리그들 간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팀 간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리그 간의 경쟁을 더 중시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리그 통합과 슈퍼볼 대회입니다. 1960년대 중반에 NFL 구단주들은 오랜 논쟁 끝에 30대 중반의 피터 로젤이라는 새로운 커미셔너를 선출했습니다. 여기서 커미셔너는 리그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NFL이 철저한 상호화를 추구하면서 세계 제1위 프로리그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피터 로젤이라는 젊은 커미셔너의 획기적인 발상과 헌신적인 노력 때문이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 피터 로젤은 개별 팀이나 선수보다는 리그의 수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에 NFL과 AFL은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NFL은 NFC, AFL은 AFC로 이름을 바꾸고 통합리그를 NFL로 했습니다. 그리고 NFC와 AFC의 우승팀 간 최종 승자를 겨루는 슈퍼볼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경기는 원래 1967년부터 AFL과 NFL이 우승팀 간 경기를 해온 겁니다. 그리고 먼데이 나잇 풋볼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NFL 경기를 중계방송하려던 ABC 방송사와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중계방송되고 있죠. NFL이 최장수 프라임타임 프로그램입니다. 2006년부터는 ESPN 먼데이 나잇 풋볼이라고 합니다. 2011년에 쿠팡 플레이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NFL이 프라임타임 경기를 우리나라에 독점 중계방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인스턴트 리플레이를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인스턴트 리플레이는 심판이 공정한 판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의 장면을 다시 느린 그림으로 보고 경기를 판정하는 겁니다. 요즘 축구나 배구 경기에서 운영하는 비디오 판독과 유사합니다. 다음은 상호화를 위한 전략들입니다. NFL의 커미션은 철저한 상호화와 전력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발상으로 다양한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NFL에서는 그동안 클럽들이 개별적으로 판매하던 중계방송권을 리그 차원에서 공동으로 판매하고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TV 중계방송권을 일괄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프리시즌, 정규 시즌, 또 먼데이 나잇 풋볼, 슈퍼볼 등으로 나누어서 계약해서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또 NFL에서는 MBC, CBS, ABC 등 지상파는 물론 케이블 방송사와 계약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경기를 시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1964년에는 시즌의 경기 중계 방송권을 입찰을 통해서 MBC 방송사와 연간 1,410만 달러에 계약해서 주의를 놀라게 했습니다. 1998년에는 ABC, 팍스, CBS, ESPN 등과 22억 달러에 계약하기도 했습니다. 이 NFL이 엄청난 중계 방송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 상응하는 근거를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됩니다. NFL에서는 1965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미국의 스포츠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기를 조사했습니다. 당시에 NFL이 41%로 야구의 38%보다 더 높게 나온 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NFL에서는 정기적으로 미국의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둘째, TV 중계 방송을 활용해서 철저한 상호발을 추구했습니다. 이 NFL에서는 경기 중에 TV 방송사들이 보다 많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경기 규칙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 하프타임을 줄이고 경기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또 경기 도중에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타임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타임아웃제는 전 후반에 걸쳐 팀당 3번이 타임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 광고를 하는 겁니다. 특히 1973년부터 연고지 주변의 팬들을 경기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블랙아웃 룰이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이는 홈 경기장의 입장권이 모두 팔리지 않으면 연고지 주변의 일정 거리에 있는 팬들이 TV 중계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통상 홈 경기장에서 75마일, 우리나라 키로로 따지면 한 120km 정도 됩니다. 75마일 안에 있는 팬들은 연고지 구단의 입장권이 다 팔려야 홈 경기를 TV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경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경기장에 와서 돈을 내고 보라는 겁니다. 이러한 조치는 홈 팬들의 편익보다는 리그의 상업성을 더 중시한 겁니다.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서 2015년에 폐지됐습니다. 또 지역의 지상파 방송에서는 중계방송되지 않은 경기를 보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성방송사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NFL 경기 채널인 NFL 썬데이 티켓에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비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가입비가 $294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하이라이트 채널인 NFL 레드 존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약 $396,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셋째, 구단을 확대했습니다. 1970년에 NFL과 AFL이 통합하면서 AFL의 10개 팀과 NFL의 3개 팀이 AFC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나머지 13개 팀은 NFC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두 리그를 통합해서 NFL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구단을 확대하고 연고지를 재배치해서 1999년에는 NFC 15팀, AFC 16개 팀 등 모두 31개 팀으로 늘어났습니다. 2002년부터는 NFC 16개, 또 AFC 16개 팀 등 모두 32개 팀이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구로 나누어서 경기를 합니다. 넷째, 많은 경기장을 신축했습니다. NFL에서는 1989년부터 2006년에 걸쳐 모두 17개의 경기장을 신축했습니다. 17년 동안 거의 1년에 하나씩 건설한 겁니다. 그 결과 NFL이 절반 이상의 팀들이 새로운 경기장을 갖게 됐습니다. 경기장에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스카이박스, 프리미엄 좌석 등을 설치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건설은 주로 주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NFL의 커미셔너는 LA에 NFL 팀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주정부에서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연고지를 이동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해서 경기장을 헐값에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수익을 공유했습니다. 수익 공유는 NFL 팀들이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FL에서는 대부분의 수익을 리그에서 관리하고 배분합니다. 구단이 입장 수입 중에서 60%는 해당 구단이 가져가고 나머지 40%는 리그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머천다이징이라든가 라이센싱, 스폰서십 등의 수입도 리그에서 관리합니다. NFL에서는 이러한 수입을 32개 구단들에게 동등하게 배분해 주는데 그 액수가 구단 수입의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단들 간 수익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익 공유 조치로 구단 간 빈부격차에 따른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단들은 비슷한 경기력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NFL은 팀 간의 전력이 비슷해서 경기 결과가 불확실해지면서 막상막하의 경기로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또 1989년에는 하드 셀러리 캡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NBA나 MLS에서 운영되는 소프트 셀러리 캡, 연성 셀러리 캡과는 달리 어떤 이유로도 리그에서 정한 금액을 절대로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통상 셀러리 캡은 다음 해 리그 전체의 수입을 사전에 예상해서 총액을 정하고 이 금액을 32개 팀으로 나누어서 구단별로 셀러리 캡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하드 셀러리 캡이 정착되면서 구단들은 선수 연봉의 과도한 지출을 줄일 수 있었고 또 안정적으로 팀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NFL의 구단들 간 전력이나 수입은 MLB나 NBA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평가됩니다. 몇 가지 문제점과 논란입니다. NFL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미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몇 가지 논란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우선 선수들의 부상 후유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기 도중에 거친 태클과 선수들 간 충돌로 뇌진탕, 펀치 드렁크, 하반신 마비 등 만성 외상성 뇌병증, CTE라고 합니다. 만성 외상성 뇌병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016년에 선수 노조에서는 부상당한 선수들을 위해서 NFL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선수들에게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나라 돈 한 1조 되나요? 하지만 미식 축구 경기에서 선수들이 스스로 터프함, 용맹스러움 등을 자랑하는 문화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과격하고 몸싸움이 심한 경기라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NFL 경기는 미국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축구나 야구처럼 세계적으로 대중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만 즐기는 경기입니다. NFL에서는 글로벌화를 위해서 유럽 등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런던에서 NFL이 정규 시즌을 하는데 특히 대학생들한테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2015년에는 독일, 멕시코 등에서도 정규 시즌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EPL의 토트넘 하스퍼에서는 새로 지은 홈구장에서 NFL 경기를 최소한 2번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NFL은 높은 인기로 미국 문화를 대변한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NFL 시즌은 매년 9월 첫째 주에 시작합니다. 2021년부터는 17경기를 합니다. 슈퍼볼 대회는 매년 2월 첫 번째 일요일에 열리죠. 슈퍼볼은 MLB 월드 시리즈, NBA 파이널 경기, NHL이 스탠리컵 대회 등과는 달리 단 한 번의 경기로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단판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선수들은 모든 기량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진감 넘치는 치열한 경기가 되고 관중들은 긴장감을 가지고 관람하게 됩니다. 슈퍼볼 대회는 NFL 구단이 연고지에서 개최되는데 개최 지역의 관광 수입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특히 슈퍼볼 대회의 TV 시청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96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서 슈퍼볼 대회의 시청률은 36.8%에서 47.5%에 달했다고 합니다. MLB 월드 시리즈나 NBA 파이널 경기 등의 시청률이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슈퍼볼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슈퍼볼 대회의 전후 광고료도 천문학적입니다. 2019년 슈퍼볼 대회의 하프타임 광고는 30초 기준 5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엄청난 광고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람 스포츠 경기로 NFL을 들고 있습니다. NFL의 32개 구단들은 MLB나 NHL, MLS 등과는 달리 미국에만 연고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인들이 자부심이다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미식 축구가 인기가 높은 이유는 경기 규칙이나 진행 방식이 간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축구처럼 발로 공을 잘 차거나 야구처럼 공을 잘 치고 잘 던지거나 농구처럼 손으로 골을 잘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공을 가지고 무조건 잘 달리고 힘 있는 태클로 상대방을 제지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경기장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격렬하고 폭력적인 장면도 미식 축구 경기가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요인입니다. 미식 축구는 특유의 공격력과 적극성, 협력, 복잡한 전략 등으로 미국 문화를 대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NFL은 공동생산, 공동분배 시스템과 철저한 상업주의로 미국에서 가장 인기 높은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NFL 클럽들은 세계에서 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다고 주장됩니다. 포브스에 의하면 2022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프로스포츠 구단 50개 중에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55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NFL 소속 30개 구단이 50위에 든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6개 구단이 상위 10개 구단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NFL 구단들이 가치는 높지만 선수들의 연봉은 MLB나 NBA보다 많지 않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NFL의 등장 배경과 발전 과정, 또 리그 간 치열한 경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리그 통합과 슈퍼볼 대 상업화를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NFL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리그로 성장하게 된 것은 젊은 커미셔너의 획기적인 발상과 헌신적인 노력, 또 구단주들의 협력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선수들이 부상 후유증에 대한 논란과 미국에서만 인기가 높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NFL이 미국 문화를 대변하고 미국인들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이유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구단의 수익과 지출, 수익 증대를 위한 조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